안녕하세요. 뻘지정보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가장 저렴한 CPU를 구매해 봤는데요. 가장 싼 시리즈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한 것 같아요. 다나와에서 CPU 저가 순으로 보면 랭킹이 매번 바뀌긴 하는데 인텔 E6300이 6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송비 2,500원을 더해가지고 3,1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택배비로 CPU 4개를 사고도 100원이 남죠. 아무튼 이렇게 택배가 왔는데 한번 보죠. 송장은 제가 제거를 다 해놨고요. 포장 자체는 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오네요. 이 정도면 포장 괜찮은데요? 근데 CPU가 너무 이런 식으로 뭐 집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포장지 안에 왔습니다. 이래도 괜찮겠죠? 이 CPU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코어2 듀오 시리즈인데 최근에 뭐 AMD가 인텔을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 200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등비등하거나 AMD가 인텔을 성능으로 이기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러다가 인텔이 이 코어2 듀오라는 역대급 CPU를 내놓으면서 다시 점유율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참고로 이 코어2 다음은 코어3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코어 i 시리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i3, i5 할 때 이 i가 코어 i 시리즈라는 거를 말하는 거죠. 나중에 코어2 쿼드도 나왔는데 켄츠 할배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인텔이 황금기가 시작이 됐죠. 특히 이 6300 CPU는 인텔 부하리 신호탄이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는 775 소켓이 호환되는 보드 중에서 가장 저렴한 G31 칩셋 메인보드인데, 이 G31 메인보드가 중고로 되게 많이 팔리고요. 저는 컴퓨전에서 18,000원에 샀어요. DDR2 램 2기가도 개당 5,000원에 컴퓨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CPU와 메인보드 램 모두 합쳐가지고 30,000원이 채 안 되게 구매를 한 거죠. 케이스도 15,000원 정도 하는 저렴한 녀석인데 뭐 사놓고 1년 동안 까먹었는데 이제야 쓰는 것 같아요. 요거 조립은 뭐 크게 별거 없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고 메인보드 구매하신 분들은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기 CPU 소켓 부분에 이렇게 테이프로 이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호실도 아까운 그런 거겠죠? CPU 걸쇠는 지금이랑은 이제 사뭇 다른 모습인데 이렇게 서로 반대편에서 열리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닫고 이렇게 반대쪽에서 걸쇠를 걸면 되는 거죠. 이게 약간 현재의 제온이랑 비슷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램도 이렇게 끼워주시고, 자 이제 케이스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파워 중에서 가장 저렴한 파워거든요. 그런데도 이 파워 가격이 이것보다 더 비싸요. 약간 주객 전도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본적인 조립 자체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파워 넣는 거 이런 거 다 똑같고요. 그런데 이제 크게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바뀐 게 있다면 이 케이스의 상단 파워가 바뀐 거죠.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단 파워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예 이제 하단에 파워를 두고 가림막을 넣어서 이제 파워 있는 곳이랑 메인보드랑 아예 구분을 해놨죠.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픽 카드도 이때는 내장 그래픽이 CPU가 아니라 메인보드에 있었어요. 그런데 얘는 이제 온보드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GTX 1650 슈퍼 정도로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완료했고요. 이게 전형적으로 여러분 그 옛날 컴퓨터 특징 아시죠? 요 밑에 덜렁덜렁거리는 거. 요게 이유가 이게 깊이가 되게 얕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빼야 돼요. 이게 좀 정통적인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전원 코드를 연결해가지고 한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는 갑니다. 아마 작동도 잘 될 거라고 믿고 한번 성능도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CPU-Z 점수를 보면 당연히 처차마다 CP한 점수고요. 싱글은 153점, 멀티는 294점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라이젠 5 5600X 싱글 점수가 6400점이 나오니까 멀티코어 점수가 라이젠 5 5000대의 싱글 코어보다도 2배 못한 수준이 되겠죠. 시네벤치 R20은 178점이 나왔는데요.
싱글 코어끼리 비교하면 라이젠 5 5600X가 7배 더 높은 성능이에요. 뭐 시대의 흐름이겠죠. GTX 1650 슈퍼를 장착했을 때 삼국 토탈로는 10프레임 근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처참한 프레임을 보여줬고요. 이 정도면 성인 군자가 와도 플레이는 어렵겠죠. 오버워치는 나름 10에서 20프레임을 보여주면서 공자가 와도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여전히 CPU 점유율이 100%인 게 보이죠. 참고로 배그는 로딩창에서 아예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모니터 연결해서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연 컴퓨터가 나오네요. 주연 테크 컴퓨터 나오는데 아마 요 메인보드 자체가 그 주연 테크 완본체에 들어갔던 메인보드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그거를 폐기하면서 떼가지고 이런 식으로 중고로 파는 거죠. 18,000원에. 그리고 바이오스에 들어왔는데요. 뭐 지금이랑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으면서도 좀 다르죠. 옛날에는 다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좌우로 해가지고 생겼던 것 같고, 아마 옛날 노트북들 보시면 걔네들도 이런 식으로 생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SSD를 장착해서 그런지 부팅 속도는 되게 빨라요. 지금 윈도우에 로그인 중인데 그 주연테크 로고가 뜨고 여기까지 한 10초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약간 진입하는 데서는 약간 좀 걸리긴 하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작업 관리자를 들어가면 이 6300이 잘 인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CPU-Z에서 확인해보면 65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클럭 보면 요즘 CPU에서는 볼 수 없는 항목이 좀 있어요. 이 당시에는 CPU 클럭을 어떻게 측정했냐면 여기 버스 스피드 있죠? 버스 스피드에다가 이 멀티플라이어 배수를 곱하는 거예요. 최대가 7이니까 266 곱하기 7은 186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 클럭이 1.86 몇 기가헤르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웹서핑도 잘 되는지 한번 크롬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크롬을 켜기만 해도 지금 CPU 점유율이 한번 99%까지 찍었다 내려온 것을 볼 수 있고요. 네이버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를 들어가면 이렇게 네이버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99%를 계속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사나 이런 거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CPU 점유율이 계속 99%를 찍긴 하지만 어쨌든 웹서핑 정도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지금 쓸데없는 프로세서 내는 거를 다 끈 상태이기 때문에 겨우겨우 요 정도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실제로 사용하면서 뭐 리소스가 누적이 되고 그러면 이 속도조차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코어2 듀오, 코어2 쿼드, SSD만 달아주면 웹서핑 정도는 할만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네요. 윈도우도 갈수록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것저것 기능이 생기고 무거워지고요. 웹서핑 수준이 아니라 그냥 브라우저를 켜기만 해도 CPU를 100% 먹어서 이제는 놔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큰 기대 안 하고 온라인 바둑 뭐 요 정도만 켜두는 거는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추천은 안 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아니 다 해서 3만원인데 요 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실사용 목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고 재미로 구성해볼 만한가요? 자, 궁금하셨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시 봅시다.